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낮 기온이 최고 30도 내외로 올라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10도 이상의 일교차와 함께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을 달려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 11도에서 18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오늘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10도 이상 기온 껑충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의 절기고구입니다. 다만 비 소식 없이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편 기온차가 커지며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곳에 따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져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이겠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교육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며 교원 감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초중고 444개 학교 가운데 학급 수가 줄어든 학교는 162개 학교로 36.5%에 달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구에 배정하는 교사 수를 한 해 전보다 368명 줄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올해 학급 수를 줄인 대구 지역 초중고 162개 학교 교사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급수 감축으로 수업 부담 증가, 업무량 증가, 생활지도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대답이 40에서 60%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부담 증가는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해 학생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규모 활동 수업도 차질을 빚는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호소합니다. 학생들 개개별 이제 상담도 하고 생기부도 이제 개인별로 다 써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은 그런 기본적인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만 해도 허덕허덕이는데 이제 교사 정원까지 축소가 되니까 업무도 늘게 되고 학생들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과민학급,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같은 지역별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처럼 일부 지역은 과밀 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보면 아주 소규모 학교로 폐교 위기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를 평균치로 쳐서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지역의 각각 어떤 학교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탁사 행정이다라는 점에서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밀학급이나 교사 업무 경감 등의 행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와 경기도 등 6곳이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의 공약 100개 중 국비로 이행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35개로 전국 세 번째로 많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종합평가, 세계 세부평가 중 투명성 분야에서만 SA에 포함됐습니다. 경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등 7곳이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주의 환경단체가 최후 만찬이라는 주제의 팝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버린 만 가지 쓰레기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삭아삭한 비닐 양상추에 축구공과 병뚜껑 토마토를 토핑한 아삭 비닐 샐러드입니다. 폐 현수막 속살이 꽉 찬 거대한 몸집의 박달대게, 잠수복 조각과 스티로폼,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둠 초밥도 있습니다. 썩지 않는 밧줄과 스티로폼, 비닐과 플라스틱, 모두 해변에서 수집한 쓰레기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바다에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지 이때까지 잘 몰랐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런 쓰레기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버린 만 가지 쓰레기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뭐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평소엔 딱히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좀 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썩지 않는 쓰레기 더미를 보며 우리가 지구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는 쓰레기 만찬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뭔가를 이제 구상을 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 쓰레기 중에서 너무나 쉽게 좀 맞는 걸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이런 쓰레기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재료로 쓰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팝업 전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주의 환경단체가 개최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의 이름으로 늘어만 가는 플라스틱 소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가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고 결국엔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지구의 날이 되길 바라서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작은 입자로 변신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세관은 지난 3월의 수출액은 12억 6,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 증가했고 수입은 7억 7,100만 달러로 13.4% 감소해 4억 9,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이 7% 감소한 6억 7,7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화학공업 제품은 4억 5천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인도 수출이 증가했고 중남미와 중동은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가 드문 안동에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던 사회 초년생들인데요. 보증금 규모만 최소 15억 원에 달합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2년 전 안동에서 직장을 구하며 보증금 3,500만 원에 원룸 전셋방을 계약한 30대 장 씨. 계약한 지 1년쯤 지난 지난해 12월. 살던 원룸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몇 년 전 세입자 한 명이 보증금 3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전화로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얼마 안 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자기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 치료하는데 비용을 썼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그냥 그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서 3월에 연락하니까 이제 잠적을 한 거죠. 이사가다 했었는데 혹시 뭐 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월세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선순위 임차 보증금도 문제였습니다. 장 씨가 계약할 때 부동산에 안내받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정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액수라 임차인들은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뒤 다른 세입자들과 서로 입주 시기를 비교해보니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그 2배인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이 먼저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계약을 안 했겠죠. 사회초년생이 처음 사회생활 시작해서 모았던 소중한 돈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장 씨가 사는 건물 외에도 임대인 김모 씨가 임대 사업을 벌인 다가구 주택은 안동과 예천에 각각 하나씩 두 채가 더 있었습니다. 예천에 있는 건물도 이미 지난달 경매가 시작됐고 안동의 또 다른 건물은 소유주가 김 씨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임대한 건물 3곳의 세입자는 모두 40여 명,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보증금은 최소 15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은 임대인 김 씨의 등기상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우편함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안내서와 카드사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김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임대 계약을 알선한 일부 중개인들은 임대인 김 씨로부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건물 소유 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안동경찰서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면 임대인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 원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2만 3천여 명에 대해 농업 경영체별로 4월과 8월에 각 3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포스텍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 모집은 이달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반기 모집은 오는 8월 초부터 진행됩니다. 선발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00명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코딩 전문 역량과 디자인, 앱 마케팅 등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김성조 포항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주민들의 혼란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항의 행정구역은 과거 도로와 하천,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구분돼 있어서 시장이나 대형 건물의 명칭과 실제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흥해읍과 양덕동에 걸쳐 있는 천마저수지에 길이 50m의 출렁다리가 만들어집니다. 포항시는 18억 원을 들여 천마저수지를 횡단하는 길이 50m 출렁다리와 나무데크, 공중 화장실 등을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를 따라 산책로가 모두 연결돼 도심지의 둘레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사적 제512호 대릉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릉원 정문과 후문, 동문 출입문을 개방하고 대릉원 내 천마총의 관람료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대릉원은 지난해 132만여 명이 방문했고 경주시는 무료 개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계절을 달려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11도에서 18도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오늘 3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인 21.6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의 절기고구입니다. 다만 비 소식 없이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차가 커지며 오전까지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곳에 따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청도 15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청도 29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4도, 상주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8도, 상주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3도, 청송 1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청송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기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져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